과장이긴 하겠지만 실제는 그 많은 땅,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로 보면 네 번째 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회영 육형제 일가가 가산을 정리해 마련한 자금은 약 40만 원. 당시 3원 정도 하던 쌀 한 섬을 기준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볼 때 약 600억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 돈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1910년 겨울 우당 이회영 육형제 일가는 삼한갑족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를 향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망명길에 올랐다. 중국 길림성 유화현 삼원포. 망국의 땅을 떠난 망명객들은 이 일대로 모여들었다. 이회영 일가는 추씨들의 집성촌인 조용한 산골 마을 추가가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 경학사 이 대고단 이쪽에서 하지만 이곳에 독립투쟁 기지를 건설하려 했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주 조선인에게는 집과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집과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1911년 이회영은 동북삼성 총독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중국에 이주해온 한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땅을 사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거듭되는 청원에도 토지 매매가 허락되지 않자 이회영은 북경으로 가서 당시 최고 실권자인 위안스카이를 만나 토지 문제를 담판지었다. 1911년 6월 마침내 무장항일 독립기지가 건설됐다. 마을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 강습소란 간판을 단 신흥 무관학교가 문을 연 것이다. 이주 한인들은 경학사라는 자치기구를 조직해 신흥 무관학교 설립을 뒷받침했다. 나라가 망한 직후에 독립운동의 기반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경제적 기반에 수립하고 동시에 인재의 양성이 필요한 건데 경학사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기반을 육성하고 독립운동, 미래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인재 육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흥무관학교는 그런 경학사가 갖고 있는 애초의 취지에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 강습소가 있었던 자리에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물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주 초기에 수질과 풍토병으로 고생했던 한이 새롭게 판 우물이었다. 여기 와서 물을 찾다 나니까 여기서 물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독신 숙사도 여기다 짓고 훈련장도 여기도 했고 여기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시는 물은 여기치 다 날라다 마셨답니다. 일제와 토착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무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흥 강습소의 교육은 철저히 무장투쟁을 수행할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산속 연병장에서 생도들은 실전과 다름없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 넓은 연병장에 힘창한 교관의 구령 아래 주로 각계 교련과 기초훈련을 했다. 야외에서는 이고지 저고지에서 가상의 적에게 공격전, 방어전 등 전쟁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당시 군사훈련 교관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김창환, 이세영, 이장영 등의 장교들이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이들은 무장봉기해 항일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독립군 양성의 길로 나섰다. 생도반장이었던 원병상의 수기에 등장하는 훈련교관 김창환. 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후손을 찾았다. 네.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 되십니다. 김창환 선생님이 네. 선생님 아버님? 네, 시아버님. 저기 있는 게 김창환 선생님 사진인가요? 네네. 부한국 시절에 부위로 계셨어요.
부유루기 실적에 마지막 옷을 이 명찰을 띄고서 입은 사진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대한제국 육군에 입대해 부위로 복무하던 김창환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담당했다. 저건데 김창환 장군의 약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예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아버지.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시아버지의 고생스러웠던 시절을 상세하게 전했다. 병으로부터 너무 흉년이 져가지고서 불량미가 없으니까 중국 땅으로 길림성 유아여인인데 거기 댕기면서 이제 동량을 해서 전부 학생들이 이제 손톱 발톱이 다 빠졌어요. 얼어서 그것을 칠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실에다 꿰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서 너희를 공부를 시키는데 열심히 하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살자고 이거 하는 거니까 열심히 더 하자고 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거기서 교관으로 계셨던 거예요.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교관들에 의해 실질적인 군사교육이 진행된 신흥무관학교의 수업은 총검술, 유격, 전술학, 군사학, 병기학, 축성학 등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매글이 있는 것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해외 독립군기지 개척의 구심점이자 미래 독립군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해 나갔다. 중국 토착민들과 일제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던 신흥무관학교. 남의 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도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무장 독립군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창환, 이장영, 이세영과 같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교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흥무관학교가 군사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자 일제의 감시와 견제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1919년 3.1 만세운동의 열기가 국내는 물론 나라 밖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신흥무관학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방위연구소 자료실에는 메이지시대 이후 군 관련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명부도 그중 하나다. 일본인 생도들 이름 사이로 조선인의 이름들도 발견된다. 23기 김현충, 대한제국 무관학교 재학 중 국비로 유학한 김경천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는 3.1 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일본 육사 26기 지청천과 함께 만주로 탈출했다. 김경천과 지청천의 망명은 일본 당국과 조선 총독부에 큰 충격이었다. 일본군 헌병대는 지청천과 김경천에게 5만 엔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일제 감시를 피해 가까스로 만주에 도착한 이들은 현대적 군사 이론을 갖춘 일본의 최신 병서와 군용 지도를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교관으로 활동했다. 그분들이 온 것 중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새로운 병서, 지도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그 전에 교육을 했던 건 주로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병서 지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좀 낡은 것이었고, 또 일본군과 대적에서 싸우는 그런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군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느냐, 그걸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가지고 온 그런 병서라든가 지도 이런 것은